제일 중요한 거, 사인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인 값 중에 마이너스는 안 나와요. 코스 원 범위에서. 이거 나오면 저한테 들고 찾아오세요. 코사인 세타는 근데 각 세타 값이 예각이면은 플러스지만 예각이면 플러스지만 둔각이면 90도부터 180도 사이면은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하 총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코스 원 범위에서 나오는 모든 기하 개념을 다 몰아서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개념 강의가 아니라 실전 문제를 푸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융합된 개념을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이 단어는 개념이 크게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 삼각함수와 그리고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크게 두 파트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일단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이요.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죠. 네, 얘네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를 하려면 정의를 하려면 뭐부터 필요해요? 직각, 삼각형부터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사인의 각도 A의 정의를 보면은 어떻게 하죠? 빗변 길이분의 AB분의 BC 마주보는 변. 그러니까 A라는 각도가 마주보는 변 BC에 대해서 길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각도 A는 뭐죠? 빗변분의 A라는 각도와 붙어있는 변. 그러니까 AC가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탄젠트 각도 A는 요 A에서 붙어있는 요 두 변. 그러니까 AC분의 BC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각도 B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사인 각도 B는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겠죠. 빗변 AB분의 각도 B가 마주보고 있는 변 AC입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각도 B는 마찬가지로 빗변 AB분의 각도 B와 붙어있는 변 BC, BC입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각도 B는 B와 붙어있는 요 두 변이죠. 그래서 BC분의 AC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각도 A와 각도 B는 서로 각도 A 더하기 각도 B는 90도의 관계가 있죠. 네, 이런 각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값이 같고 이렇게 값이 같아요. 서로 엇갈려서. 다시 말하면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고 코사인 각도 A와 사인 각도 B가 같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끼리는 어떤가요? 역수입니다. 역수 관계예요. 그쵸? 탄젠트 각도 A가 탄젠트 각도 B의 역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기본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특수각이죠, 특수각. 특수한 각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 두 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삼각형 두 개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각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삼각형들의 길이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쉬운 요 친구 45도 45도짜리 삼각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은 변 길이비가 어떤가요? 변 길이비가 여기랑 여기가 각각 길이가 같겠죠. 왜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 1 길이가 두 개가 여기가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자, 피타고라스를 쓰면 빗변의 길이가 어떻게 나오죠? 빗변의 길이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2죠. 그래서 1대1 대 루트 2라는 변 길이비를 갖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으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1대 1대 또 피타고라스면은 루트 2다. 그죠? 그래서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를 가진다라는 거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삼각형도 볼게요. 옆에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30도,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변 길이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외울 게 아니라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한번 접을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쵸? 아래는 직각인 거 막 동일하고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이 뭐가 되나요? 예,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길이비로 따지면 이 길이가 2면 전체 길이가 2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절반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예요? 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1이고 2고 요 높이의 길이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3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길이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요거를 싹 지워보면은 이 삼각형은 길이비가 어때요?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비를 가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기억한 상태에서 각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앞에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30도는 얼마죠? 여기에서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30도는요.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붙어있는 변 2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30도는 붙어있는 요 변들이죠. 루트 3분의 1 혹은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를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줄 수도 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사인 60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60은 여기니까 2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 60은 어때요? 코사인 60은 2분의 붙어 있는 면 1,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자, 옆에서도 보시면 45도에 대해서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니까 사인, 코사인 둘 다 45도 하나만 정의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2분의 루트 2로 분모를 유리화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1분의 1이니까요. 네, 그래서 특수각도 여기까지는 외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각도들이 있는데 특수각을 제외하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사인, 코사인 각도들이 있어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라는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서 각도 A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때 사인 각도 A가 정의가 뭐라 그랬죠? 사인 각도 A는 AB분의 BC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각도 A를 0으로 접근시킬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사인 각도 A 대신에 0에 근접한 각도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물결을 이렇게 표시해서 0에 근접한 각도가 될 때는 정의상 어떻게 되냐면 AB분의 BC는 똑같은데 이때 이 BC 자리에 들어오는 각도가 굉장히 BC 자리에 들어오는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 어디로 가냐? 0으로 갑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인 A의 정의에 따라서 사인 A는 빗변인 AB분의 마주보는 변 BC인데 A가 0으로 가는 순간 A가 0으로 접근해 가면 BC 길이가 0으로 접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으로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0입니다. 자, 그래서 사인 0도는 0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코사인 각도 A는 어떨까요? 코사인 각도 A는 정의가 AB분의 AC인데 AB분의 AC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A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도는 뭐가 되나요? AB분의
자, 원래는 AB분의 AC였는데 이게 여기 붙어버리면 AB 길이랑 AC 길이랑 거의 같아지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정리하면 사인 0도는 0이고요.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이렇게 각도에 대해서, 네, 특별한 각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또 볼게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관심이 가는 각도가 A가 아니라 B입니다. A가 아니라 B예요. 자, 그럼 이때는 B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있던 B의 값에서 점점 90도에 가까워지죠. B가 커져가지고 90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때는 사인 각도 B가 정의에 따라서 원래 뭐였어요? AB분의 AC였는데 얘가 사인 각도 B가 90도로 가까이 가면은 똑같이 AB분의 AC가 이번엔 어디로 가요? AB 길이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코사인 각도 B는 어떨까요? 코사인 각도 B는 AB분의 BC인데 코사인이 90도가 되면은 AB분의 요 BC 길이가 어디로 가요? BC 길이가 0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0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인은 0도가 0이고 사인은 90도가 1입니다. 코사인은 0도에서 1이고 90도에서 0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의 탄젠트까지의 기본 정의가 될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각도들은 삼각형 안에서 있는 각도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예각 삼각형이거나 직각 삼각형일 때만 다뤘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둔각 삼각형까지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더 그릴게요.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 반원을 그렸고요. 반지름이 R자리인 그리고 이 반원 위에 점 P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서 이 P까지 거리를 이은 다음에 이 거리는 당연히 길이가 R이겠죠? 여기 R입니다. 이때 이 친구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P에서 X라는 좌표와 Y라는 좌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요 그림에서 나타내면 P에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X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길이는 Y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했던 그 정의 그대로 여기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되죠? 빗변 R분의 마주보는 변 Y입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 R분의 붙어있는 변인 X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앞에서 정의한 거랑 똑같아요. 요 삼각형이 세타가 예각이죠? 그쵸? 90도보다 작은 각도니까 여기까지 똑같은데 만약에 P가 여기다 초록색으로 Px, Y 라고 여기에 좌표가 P가 생기고 원점이랑 이어주겠죠. 그리고 이때 생기는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를 해도 똑같이 이 정의 공식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주고 있는 이 식은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라는 이 식은 P라는 점의 위치가 1사분면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의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각도가 돼도 그러니까 90도보다 큰 각도가 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세타가 이제유 코스 원범위에서는 삼각형 안에 있는 각도들만 다루기 때문에 이 세타의 범위가 0도부터 180도 사이 이 범위 아니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더 다른 범위의 세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가 0도부터 180도까지만 다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부터, 이 정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를요, 한번 제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해서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야 되는데 이대로 써도 사실 말은 되지만 수학자들은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곱이 요 안으로 들어온다. 사실은 이런 의미다. 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하라는 의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1이 나옵니다. 자, 아래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지금 정의에 따라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x제곱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계산해주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자,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예요? r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r제곱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나?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자, 이거 빨간색 박스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다는 거는 외우라는 소리예요. 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외우라는 거 빨간색 박스 처음 나오죠? 네, 요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증명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너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워주고 푸는 게 계산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슷한 공식 하나만 더 꺼낼게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나오고는 있어서 다루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위에 주어진 식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앞에 분수를 이렇게와 이렇게로 쪼개줄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쓸 건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탄젠트 세타가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이 정의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r분의 x분의 r분의 y잖아요. 얘가 번분수 계산해주면 요렇게 곱해서 분모고 요렇게 곱해서 분자죠. 그래서 r이 약분이 되면서 나오는 게 x분의 y고 바로 이게 탄젠트 세타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죠. 는 탄젠트 제곱 세타다. 네, 여기도 빨간색 박스로 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탄젠트 제곱 세타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초록색 점은 살짝 다시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P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요. 1사분면에 이 P라는 점을 대칭 이동할 거예요. Y축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P라는 점은 P-라는 점으로 옮겨오고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되죠.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점 P가. 자, 이때 요 각도가 세타겠죠. Y축을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요 P'가 X축과 이루는 각도는 얼마죠? 18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 세타가 어느 각도가 되더라도 정의는 똑같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P'라는 점에 대해서 똑같은 정의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할 건데 이때 들어가는 각도가 바로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네, 180도 마이너스 세타, 180도 마이너스 세타,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사인은 뭐죠? 길이, OP 길이 R분의 Y좌표. Y좌표니까 여기 Y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코사인은요? R분의 X니까 요 X가 마이너스 X로 들어가겠네요. R분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겠죠?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앞에서 정의한 사인 세타와 같겠죠? R분의 Y는. 얘는 사인 세타와 같고 R분의 X가 앞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X분의 Y가 앞에서 탄젠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인 180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고 코사인 180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고 탄젠트 180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갑니다. 되게 중요해서 사인 180도 빼기 세타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 탄젠트 180도 빼기 세타는 그냥 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랑 같습니다. 근데 부호가 달라요.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스 치고 넘어가게요.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제가 아까 한 말이랑 엮어서 정리하면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적용해서 풀기 원하니까 코스 원범위에서 얘기를 할게요. 코스 원범위에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각도는 0도부터 180도까지입니다. 왜요? 삼각형 내각들밖에 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0도부터 180도 범위에서만 정리를 하면은 사인 세타는 아까 세타 값이 예각일 때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을 때는 다 플러스였어요.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근데 여기서 요걸 쓰게 되면은 사인 180도 빼기 세타. 만약에 여기 세타가 30도가 되면은 여기는 90도보다 큰 각이 되죠? 150도가 되죠? 그래도 사인 150 값은 사인 30 값이랑 같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그래서 사인은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는 플러스고 90도부터 180도 사이에선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사인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인 값 중에 마이너스는 안 나와요. 코스 원범위에서. 이거 나오면 저한테 들고 찾아오세요. 코사인 세타는 근데 각 세타 값이 예각이면은 플러스지만 예각이면 플러스지만 둔각이면 90도부터 180도 사이면은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에서 왜 중요하게 나오냐?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 제가 별표 친 요 공식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저 공식에 의하면 1 사인 제곱 세타인데 지금 계산을 하면은 1 빼기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25분의 16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뿔마 5분의 4입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는 세타 값에 따라서 세타가 0부터 90도면 플러스고 90도부터 180도는 마이너스다 라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이 세타 값의 범위에 따라서 세타가 예각이면은 양수고 플러스 5분의 4고 세타가 둔각이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예요. 이때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계산하면은 25분의 9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래 정석대로 풀면 사인 세타가 뿔마 5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코스 원범위에선 이 세타가 0부터 180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답을 쓸 때 고민하지 않고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 하나만 써주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